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타임의 차정인입니다. 재미있는 IT 이슈를 쏙 뽑아서 전달하는 티타임. 이번 주는 의료와 IT가 어떻게 융합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요. 그리고 애플이 새롭게 발표한 전략들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저와 함께 티타임 출발하시죠. 의료와 IT가 만난다는 거는 저희들이 순수할 사육 기구들은 이렇게 앞에 놓여 있습니다. 관절이 얼마나 불안정한가 아니면 흔들리고 있는가를 평가해 볼 수가 있고요. 세계의 최대 게임쇼 E3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렸습니다. 게이머들의 관심을 끄는 데 성공한 E3 2016의 핫 이슈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애플 WWDC 개발자 회의라고 해서 모여서 회의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티켓 가격이 무려 1,599달러예요. 여기 들어가는 티켓 가격. 그래요? 여성들을 위한 심야 택시 귀가 서비스입니다. 그 가격은 여기는 추가 요금이 없다라는 거. 그래요? 네, 오늘의 티. 이 의료와 IT의 융합, 특히나 이 가상현실, 3D 프린터 이런 걸 가지고 실제 의료에, 치료에 적용이 되고 있는 부분들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문영래 교수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의료와 IT가 만난다는 거는 이제 뭐 CT 찍는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디지털화된 맞습니다. 뭐 이제 신호들을 뭐 영상으로 보거나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어떤 개념이죠? CT는 뼈를 아주 잘 보여주고 해상도가 높은 반면에 그 주변에 있는 근육이나 또 장기들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단점이 있고요. 예. 반면에 MRI는 근육이나 장기를 잘 보여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CT만큼 높은 해상도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고 고가인 게 있고요. 예. 초음파는 좀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그대로 다 볼 수가 있지만 깊이 있는 조직을 보지 못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네. 좀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기술들, 새롭게 언급되고 있는 것들은 방금 말한 것들의 단점들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MRI와 CT가 더해지게 되면 예. 뼈도 보여주고 근육도 동시에 보여주는 또 거기에 광학까지 합쳐지게 된다면 그걸 실제로 보는 것처럼 느끼게 해주는 것 그게 바로 가상현실이고 증강현실인 것입니다. 일단 가장 많이 이제 언급되고 있는 게 3D 프린트를 활용한 뭐 의료와의 융합 이런 네.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어느 상황에 와 있죠? 지금 의료 3D 프린팅은 자동차 다음으로 높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방법을 씁니다. CT 데이터는 단층 영상이기 때문에 그 영상을 그대로 모으면 예. 입체 영상으로 바뀌게 되죠. 예. 눈에 보이는 3D가 됐다 하면 이제 만질 수 있는 3D가 되는 거. 예. 그게 바로 3D 프린팅이죠. 이제는 그 인공 보정물 말이죠. 그런 것들도 3D 프린터로 만들어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프린팅이 되고 나면 그대로 우리가 의사가 손에 와서 나중에 이 사람을 어떻게 수술할 것인가 그런 모델링 기법을 이용해서 쉽게 수술 전에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그렇군요. 것입니다. 가장 쉽게 이용될 수 있는 것은 이제 두개골, 머리가 심하게 손상되신 분들을 메탈이나 또는 몇 가지 플라스틱 재재로 덮어줄 수가 있습니다. 최소의 손상을 유발하면서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CT 데이터를 뽑고 나서 시술할 의사가 다시 한번 확인 절차를 겪고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활용한 또 이제 의료와의 융합 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다고 그러는데 어떤 개념입니까? 엑스레이, CT, MRI 데이터를 전부 합쳐서 관절 내부 그리고 장기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환자분들은 수면 내시경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지를 못하십니다. 근데 하기 전에 먼저 설명을 해주게 된다면 훨씬 더 그분들에게 이해가 쉽고 본인이 따라야 할 지침을 쉽게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의사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수술이나 어떤 시술이 필요했다 했을 때 그것을 시뮬레이션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팔꿈치 내시경 같은 경우를 보면 자칫하면 주변에 있는 신경과 혈관이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과 신경을 피하면서 내부를 안전하게 파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지금 미국 진모사하고 같이 했던 일을 예를 들자면 사람에게 필요한 임플란트를 인공관절을 넣었을 때 어느 정도 사이즈가 가장 적합할까를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분에게 얼마나 적합할까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실제 다행스럽게 우리나라 인구에 가장 적합한 그런 임플란트 사이즈를 확인하게 돼서 그것을 이제 국외 보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교수님 이제 말만 들어보니까 약간 좀 감이 안 와요. 네. 근데 실제로 이제 뭔가 좀 봤으면 좋겠단 말이죠. 저희들이 수술할 기구들은 이렇게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간단한 센서를 가지고 2차원적으로 표현해 가지고 속에서 이게 제가 사용할 관절경이고요. 예. 조심스럽게 놓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데이터를 가지고 관절이 얼마나 불안정한가 아니면 흔들리고 있는가를 평가해 볼 수가 있고요. 저는 이제 가장 많이 수술하는 것이 어깨의 힘줄 수술입니다. 네. 그래서 손을 들어가 가지고 이 떨어진 힘줄들을 얼마만큼 이렇게 붙이는 게 좋을 것인가, 이만큼 말려져 있는 것을 미리서 딱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원하는 정도를 이렇게 맞춰보면서 수술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그 시뮬레이터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내부를 보면서 문제가 있는 부위를 파악하고 들어가고 확인하고 또 속에 있는 수술에 필요한 기구들을 이용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새로운 수술들을 조금 더 훨씬 더 초심자들이 안전하게 또 환자분에게도 안전하고 의사의 생명도 훨씬 더 길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이죠. 사실 저는 좀 여전히 못 믿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진짜 환자의 것이다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없잖아요. 만약 이제 차 기자님께서 저에게 진료를 받으러 오신다면 차 기자님의 CT를 찍으면 CT가 그대로 3차원 영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입체 정보를 가지고 있고 차 기자님도 CT에서 모델링을 하면 입체 정보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 자, 이런 것들이 말이죠. 이 VR과 AR을 활용한 이 기술, 이게 어떤 환자들, 어떤 질병들에게 괜찮은 건가요? 가장 좋은 것은 현재까지는 뼈와 조인트 그리고 내시경 수술이 아주 쉽습니다. 그 이유는 내시경 수술은 보는 부위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뼈는 또 그 반면에 쉽게 3D를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입체에서 마음껏 이 수술을 해볼 수 있고 예. 개방 수술까지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기술들이 이제 적용된 국내외 사례들도 있겠어요? 조선대병원 측에서는 심각한 골수염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네. 강력한 항생제가 들어있는 시멘트를 몸에 넣을 때 몰드를 3D 프린팅으로 환자 데이터를 통해서 만들어서 그것을 주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CT 데이터를 통해서 만들다 보니까 환자 몸과 똑같이 있기 때문에 아주 편안함을 느끼고 또 관절 기능도 매우 쉽게 회복하는 것을 차이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신촌 세브란스 병원 팀에서는 머리에 두개골이 함몰되어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치지 않은 쪽에 있는 CT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완벽하게 복원하는 것을 얻어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이런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다행히 벨기에 쪽이나 유럽 쪽에서도 이런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어 있고 예. 이제 막 부밍업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게 국제 표준, 인증 네.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예요? 예, 지금 일본, 미국 그리고 한국 쪽에서도 이런 것들을 안전성을 하기 위해서는 식약처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예. 또 그리고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는 ISO와 IEEE 쪽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환자에게 안전한 사이즈, 안전한 형태를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계속 활동 중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IT가 결합된 의료 서비스, 이 우리가 어디까지 상상해 볼 수 있을까요? 그건 저도 아직 확실히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너무 쉽게 바뀌고 있고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 의료나 아니면 이렇게 IT 기술, 의료 IT 기술이나 가상현실, 증강현실이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은 단순히 생명을 연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한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이 이런 미래 의료 기술의 목적이라 하겠습니다. 예. 야, 이제 3D 프린팅 그리고 증강현실 그리고 가상현실 이런 것들을 의료와 접목시킨다라고 해서 이제 IT 업계 쪽의 이슈인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실제 이제 현장에서 의사분들이 직접 이런 것들을 체험을 하고 또 이제 관심을 갖고 나간다라는 네. 거. 이 부분에서 좀 놀랐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오늘. 네. 이거 뭔가 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좀 진화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오늘 이야기 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려하고 짜릿하고 환상적인 이곳. 세계 최대 게임쇼 E3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렸습니다. 이런 행사에 프로 참석러 티타임이 빠질 수 없죠. 게이머들의 관심을 끄는 데 성공한 E3 2016의 핫 이슈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시작은 콘솔 게임의 대표주자 엑스박스가 새롭게 소개한 콘솔 게임기 엑스박스 원 S입니다. 40% 작아진 크기의 4K 비디오를 지원하는 엑스박스 원 S는 기존 엑스박스의 4배가 넘는 성능을 자랑하는데요. 하지만 이보다 중요한 것은 경계를 넘는 경험의 시대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엑스박스 게임을 윈도우 10에서도 플레이할 수 있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한 개의 게임을 구입하면 엑스박스든 PC든 원하는 기기로 플레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엑스박스와 윈도우가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The original Halo Wars was console only. This is really about accessibility. So if you're a console user and you buy Halo Wars 2, you get the PC version for free. We're not discriminating one console versus the other. So imagine a world, you're playing Halo Wars 2 in your living room, you make your progress through the game, you collect a bunch of achievements, you're on a plane, you're on the road, you pick it up on your laptop, you're going to pick up where you left off. This is about gamers being able to play wherever they want. 이외에도 소문만 무성했던 차세대 콘솔 계획 프로젝트 스콜피오를 공개하며 사상 최고 성능의 콘솔 라인업과 함께 VR 부분도 언급하며 미래를 예고했습니다. Coming next year, Project Scorpio. Project Scorpio will be the most powerful console ever built with 6 teraflops of GPU power and will feature true 4K gaming and also high fidelity VR experiences. And we see future potential with Project Scorpio to support high fidelity true VR experiences next year. 다음은 콘솔 시장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VR의 가격 발표와 함께 방대한 독점 라인업 등 물량 공세에 나섰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 VR과 호환되는 게임의 수만 무려 50종이나 공개되는데요. 실제 게임을 시연한 게이머들은 그 기술이 꽤나 탄탄하다는 평가입니다. I think it's really interesting. I think this is the first time I've done like a first-person shooter in the VR type of thing. There wasn't really any sort of dizziness or anything, which is actually really cool. I've done flight simulation and racing stuff before, but this is the first time I've done a first-person shooter. I think it's really convinced me that it can be done and done really well. 플레이스테이션 VR은 10월 13일 399달러로 출시될 예정인데요. VR 게임을 더욱 실감나게 즐기기 위한 전용 컨트롤러도 공개하며 다가오는 VR 시대를 더욱 기대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출시설이 떠돌고 있던 신형 콘솔 플레이스테이션 네오는 준비하고 있음은 인정하지만 공개는 다음을 기약했습니다. PSVR 我々様々なタイトルを用意しています。様々なジャンルのゲームがあります。レーシング、シューティング、そして e スポーツ、そしてですね、恋愛シミュレーションといったジャンルまであります。で VR の特徴として本当にそこに自分自身が入った形で没頭感のある形でその中にいるように楽しめる、それが本当に VR の素晴らしいところです。ソニーはさまざまなジャンルで皆さんの楽しみをより広げていきたいと思っています。 VR의 원년으로 이야기되는 2016년의 E3에는 이 외에도 다양한 VR 게임들이 등장했습니다. VR의 원조 오큘러스 리프트부터 HTC의 바이브가 대형 부스를 통해 소비자를 공략했고요. 중소규모의 VR 업체 역시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이목을 끌었습니다. I just tried the Oculus Rift by Samsung here. It was a really cool experience. I tried the zombie shooting mode, which was probably not the best first experience for somebody who's trying Oculus Rift, but it was awesome. And it was a really cool experience. Fun to shoot zombies as well as be attacked by them. So very lifelike, very cool. Definitely recommend it. E3에서 만난 한국 업체는 삼성전자였는데요. 삼성전자는 단독 부스를 만들어 고품질 게임 환경을 제공하는 갤럭시 S7과 기어 VR을 게이머들에게 소개했습니다. 관람객들은 모바일을 활용한 기어 VR을 통해 4D 스케이트보드 게임 등 다양한 체험을 만끽할 수 있었는데요. 아쉽게도 한국 게임 업체 부스는 찾아볼 수 없었지만 삼성전자의 VR 게임존에 넥슨의 모바일 RPG 게임이 파트너 게임으로 참가하며 시너지 효과를 냈습니다.
자, 어떻게 이번 E3의 게임 이슈는 정리가 되셨나요? 이제 곧 기다리던 콘솔, 기다리던 VR, 기다리던 게임이 본물 터지듯 출시될 예정인데요.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은 그것은 무엇이었나요? 앞으로 더욱 발전하게 될 게임의 미래와 게임 속 IT가 더욱 기대되는 E3 현장에서 지금까지 티캐스터 김소정이었습니다. 네, 테크수다 도안구 김정철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할 주제가 뭡니까? 애플 WWDC. 야, 이 올해는 말이죠. 네. 구글도 네. 그 개발자 회의에서 그닥 뭐 재미난 그렇죠. 이슈가 없었죠? 없었는데 없었습니다. 애플도 그닥 재미난 이슈는 보이지 않았다. 그게 좀 모르겠어요. 기술적 과도기 같아요. 그래서 네. 뭔가 하드웨어를 하나가 딱 치고 나가기에는 지금 좀 서로 눈치를 보는 그런 형국인 것 같고 끝난 거죠. 뭐. 아니, 너무 극단적이시고요. 자, 일단 그 애플의 개발자 회의가 WWDC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개발자 회의라고 해서 모여서 회의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월드와이드 디벨로퍼 컨퍼런스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개발자들이 모여서 뭐 회의도 하고 발표도 하고 회의를 안 한다니까요? 회의하는 자기네들끼리 하는 거죠. 자기들끼리. 뭐 아침 뭐 먹을까? 그렇구나. 네, 네. 예. 그 원래는 이제 애플이 자신들의 iOS나 macOS를 가지고 뭐 컨퍼런스도 하고 작은 행사에 불과한데 애플이라는 회사가 워낙 커지고 관심이 많아지면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행사가 됐어요. 그래서 티켓 가격이 무려 1,599달러예요. 여기 들어가는 티켓 가격. 그래요? 그래서 183만 원 하나로 200만 원 돈이에요. 이거를 심지어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2014년부터는 추천 방식으로 지금 배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개발자 행사를. 네. 이런 행사가 이제 한 4일 정도 열렸단 말이에요. 네. 보통은 이제 이때 뭔가 좀 반짝하는 발표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왜 맹맹하고 그러냐면 하드웨어가 안 나왔거든요. 근데 개발자 회의에서 그런 하드웨어를 공개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보통은 3월경에 이제 노트북 관련된 거 예. 아니면 이제 시계, 애플워치 그다음에 이제 6월에 하반기에 나올 아이패드나 아이폰 아니면 이제 뭐 또 디스플레이 이슈를 또 바꿔주거나 이런 게 있었는데 이번에 아예 그게 없다 보니까 다 했잖아요. 상반기 때 내놓을 예. 거 다 공개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기 이제 때문에 뭘 한 거냐 이런 분들이 있죠. 자, 그래서 이번에 발표한 거 뭐 간략하게 좀 언급을 할까요? 네. 애플이 가지고 있는 그 애플워치, 아이패드, 맥, 아이폰 여기에 대한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건드렸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애플워치는 7배 빨라졌다고 하고요. tvOS, 셋톱박스 비슷한 TV가 있는데 그 애플 TV에 뭐 음성으로 시리를 이용해서 뭐 명령을 한다든지 이런 기능이 또 추가됐고요. 맥OS가 맥OS라는 정식 명칭이 생겼고 첫 번째 버전인 시에라가 가을에 출시된다 이걸 알렸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그 프로그래밍을 공부할 수 있는 스위프트라는 아이패드용 소프트웨어를 발표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좀 아이폰이 갖고 있는 운영 체제, 이 iOS의 기능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걸 좀 들여다보면 되겠군요. 네. 밀어서 잠금 해제가 드디어 사라졌다. 밀어서 잠금 해제. 아이폰을 그냥 들기만 해도 바로 터치 아이디 인식을 하면은 바로 그냥 활성화되는 쪽으로. 지문 인식이 있는 폰에 한해서죠 일단. 그럼 지금도 되잖아요, 이렇게. 다른 기능을 넣어서 원래 쓸 수 있게 더 기능 위주로 넣은 거죠 이번에.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애플 기본 앱들이 있어요. 뭐 날씨 앱, 주가 앱, 뭐 지도 맞아요. 앱. 네, 우리나라에서 있어요. 못 쓰는 게 태반이에요. 삭제가 가능해졌는데 이게 아이콘만 삭제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현재는. 그다음에 이제 아이메시지, 필기 인식이라든가 말풍선, 그다음에 URL 같은 걸 공유를 하면 거기서 바로 떠요. 그다음에 뭐 서드 파티 앱을 통해서 송금 가능해졌다. 뭐 라이브 포토 강화되고 지도 앱 강화되고 홈 앱 강화됐다. 그다음에 국내랑 관계 없을 거예요. 관련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구글 포토에 있는 기능들, 지도에 따라서 거기서 어디서 사진 찍었는지 그게 지도에 보이는 거. 구글 포토랑 연관이 지는다는 거는 기계학습, 머신러닝 이거는 안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거였고요. API 개방한 게 사실은 가장 큰 이슈고요. 일반인들이 느끼기에 가장 좀 이해가 쉬운 거는 스팸 전화 이제 필터하는 앱이 있었어요. 일반적으로 안드로이드 폰, 뭐 갤럭시나 LG 폰 쓰시는 분들은 다 그걸 쉽게 사용을 하셨는데 아이폰은 안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개방을 하면서 그 만드는 분들 우리 애플 OS를 통해서 이걸 차단하거나
이거를 경고하거나 이런 거를 쓰도록 하세요. 어허. 이렇게 개방을 한 거죠. 오. 그래서 시리로 앱을 조작할 수 있도록 기능이 추가된 거. 시리. 네. 자, 시리 이야기해야 됩니다. 네. 지금까지는 그 외부 개발자가 시리 앱을 가지고 음성 인식 앱을 연동하는 앱을 개발하려면 굉장히 복잡했어요. 근데 이제는 시리를 개방을 했죠. 그래서 음성 인식 처리 기술을 공유하고 DB도 같이 공유를 하면서 예. 일정 수준의 뭐 어떤 뭐 SDK의 그 규칙만 맞으면 거기에 맞게 개발해서 애플이 가진 DB와 뭐 기술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 차정인 기자한테 시리야 차정인 기자한테 카카오톡을 열어서 몇 시에 뭐 만나자고 문자를 보내라고 하면 이제 그게 연동이 안 됐잖아요. 카카오톡 열어줘. 아니, 열어주지 않습니까? 앱을 여는 거는 명령이고요. 네. 앱을 연동해서 거기에서 그 앱이 가진 고유의 기술을 쓸 수 있는 그렇죠. 게 예, 이번에 예. 열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애플이 지금까지 역사상 참 제한적으로만 개방을 했었거든요. 이번에는 비로소 개방을 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커밍아웃을 했다. 애플이. 이런 한 단어로 좀 축약을 하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나름 이제 또 애플하면 우리의 생태계를 많이 강조해 왔단 네네. 말이죠. 이거를 조금씩 열었다라는 얘기가 네. 이번 개발자 회의의 큰 특징. 저는 뒷북이라고 얘기하죠. 왜요? 구글이 다 해왔던 거예요. 네. 음성 명령. 그 다음에 아마존 이미 했어요. 명령어 할 때 알렉사라 부르고 실제는 그 기계 네. 음성 인식을 하는 그 기계가 에코가 있었죠.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코타나라는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인공지능과 음성 인식 이게 전반적으로 서드 파티 앱들한테 광범위하게 지금 풀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애플도 이 계열에 오래 뛰어들지 않으면 서비스에서 이제 아웃되는 거죠. 예. 우리가 앞서서 굉장히 뭐 아기자기한 이야기들 좀 했지 않습니까? 네, 네, 예. 네. 야, 총평. 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네. 애플은 끝난다. 그게 뭐냐면 그 새로운 게 없다는 거예요. 따라쟁이가 올 되는 가을에 말이죠. 아이폰 7을 발표할 거예요. 그때 되면 입장을 바꾸겠습니다. 회사가 끝난 건 아니죠. 워낙 잘 나가고 네네네. 실제는 태블릿도 있고 폰도 있고 아쉽다라는 표현을 끝났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관심이 거예요? 끝났다라고 한 거죠. 예. 지금 뭐 스마트폰 시장이 전체 시장 성장률이 7%예요. 작년이 14.4%였거든요. 그 정도로 스마트폰 시장은 이제 포화됐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진국에서는 더 이상 애플의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갖고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일상이 돼버렸으니까요. 그렇죠. 예. 네. 지난해 가을에는 도대체 애플이 왜 이렇게 물량 공세를 하냐 이런 비판이 있을 정도로 정말 많은 제품을 내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앱을 좀 더 개발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놓은 게 이번 행사의 취지이자 의미고 전 세계의 제품들이 다 닮아가고 있어요. 하드웨어도 닮아가고 그렇죠. 소프트웨어도 닮아가고 이 추세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를 좀 비판할 수는 있지만 애플의 커밍아웃은 네.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는 굉장히 다른 기기에서 느꼈던 사용자 경험을 가져올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네. 이렇게 좀 정리하고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애플의 개발자 회의 눈에 보이는 거 참 재미난 어떤 반짝하는 이벤트는 없었다 할지라도 올 가을에 또 뭐가 나오는지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테크수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굉장히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네. 네. 얼굴 잊어먹는 줄 알았습니다. 4주 만에 뵙죠? 대출 당한 줄 알았습니다. 대출. 그 나머지 친구들이 말이죠. 시청률을 다 깎아 먹었어요. 예, 이번 주에 좀 시청률이 좀 잘 나와야 됩니다. 지금, 두 분이 그 네. 방송을 오래간만에 나오시더니 네. 잘 못하시네요. 굉장히 말도 더듬고 좀 막 던지는 꾸준히 좀 나오셔야 됩니다. 아니, 예. 저희가 1군인 줄 알았는데 네. 이번에 한 3주간 방송을 보면서 네. 우리가 2군이 아닌가. 그런가요? 2군이에요? 네, 저희는 됐어요. 오로지 시청률만 가지고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들 다 하니까 마지못해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하는 거죠. 물어보셨어요? 아직 안 물어보셨잖아요. 그죠? 그렇죠. 아직이 아니라 앞으로도 못 물어보시잖아요. 그건 모르죠? 아니, 팀쿡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만들어 와야죠. 티타임에. VR을 치고 나오든 아니면 뭐 홈 인터넷 IoT를 치고 나오든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 정도는 있었어야 되는 거 근데 아닙니까? 이제 애플은 원래 성격상 좀 어느 정도 시장이 성숙하고 자기들이 완성도 있는 제품을 내놓기 전까지는 오픈을 안 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지금은 나올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뭐 애플 이렇게 대변인은 아닌데, 원래 애플 안 좋아하셨잖아요. 예, 근데 너무 이렇게 비관적으로 말씀하시니까 평을 한 오늘 겁니다. 분위기는 저하고 김명식 기자는 저희랑 애플을 좋아하는 대로 끝내고 예, 예. 이거 동학구 기자가 애플은 굉장히 위험한 말을 하셔서 그래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예. 얼굴 안 보면 괜찮지 됩니다. 않을 것 같은데. 그러는 위해서 우리가 이제 다음에는 말이죠. 네. 이번 주에 그 펜텍이 부활한다고 그랬죠? 네. 예. 아임 백. 백. 네. 예. 뭐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다고 하는데 네. 뭐 그런 것도 또 한번 다뤄보는 것도 예. 충분히 다뤄보는 펜텍 거죠. 펜텍 대표님을 여기 소환하는 건 나오실까요? 나와야 되지 나오시겠죠? 않을까요? 네, 나오시면 뭐 부활하려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자, 그거는 김정식 기자 한번 섭외를 한번 네, 좀 네. 해보시는 걸로 했으면 좋겠고. 네, 티트렌드 백사훈 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준비해 보신 아이템 어떤 것들입니까? 첫 번째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인데요. 여성 호신용 웨어러블 디바이스입니다. 서비스명이 아테나에서 그리스의 여신, 수호신 그런 걸로 만든 거고요. 네. 제품을 기획한 그 대표자 역시 여성입니다. 그래서 좀 더 여성 친화적으로 제품을 설계했는데 굉장히 패션적인 아이템을 해가지고요. 네. 목걸이용으로 쓸 수도 있고 가방에 부착할 수도 있고 운동할 때 허리밴드에 넣을 수 있는 예. 어떤 그런 부착력과 휴대성을 굉장히 강한 웨어러블 디바이스입니다. 그렇군요.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원리는 간단합니다. 이게 스마트폰에 별도의 앱을 설치를 해서 예. 블루투스가 연동이 돼 있어서 자기가 어떤 위험한 상황이 됐을 때는 3초간 뒤에 있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나의 위치가 내가 설정한 5사람한테 예. 긴급 메시지가 갑니다. 어. 위치의 정보와 함께. 근데 국내에 나와 있는 그 어린이용 스마트워치나 이런 것들도 비상시에 누르면 부모님에게 또는 지인들에게 이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 이런 기능이 있어요. 네네. 그 사람들이 올 때까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당장 급할 경우에는 하나의 추가 모드가 있는데요. 85데시벨이라고 하는 일반 화물 열차가 지나가는 소리. 그래서 일단 내가 위험하다는 거를 예. 주변에 즉각적으로 이렇게 소리를 알려줌으로써 어. 일단 뭔가 경각심을 끼쳐주는 게 추가적인 기능이 되어 예. 있습니다. 사실 이제 비슷한 기능들이 나와 있는 제품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예. 특별하게 그 가치를 모르겠어요. 추가적으로 하나 아세나 제품이 많아지면은 그 사용자들끼리의 어떤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소셜 네트워크 기능이 그 다음에 추가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출시 전이라 가지고요. 이게 하반기에 출시될 예정이고 한 가지 추가 기능이 이제 미국은 911, 우리나라는 119인데 그런 공공기관의 이머전시하고 연결되는 프로토콜을 차기의 모델로 개발한다고 하니까 조금은 그런 부분이 완성되면은 좀 유용하지 않을까. 사실은 뭐 이런 제품이 안 쓰여야 되는 맞죠? 그런 상황, 그런 세상이 돼야 되는데. 맞습니다. 예. 네. 호신용 웨어러블 디바이스 이런 아이디어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아이디어는요? 예, 두 번째 아이디어는 그 여성들을 위한 심야 택시 귀가 서비스입니다. 우버의 여성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런 서비스가 나오게 된 배경이 우버의 많은 드라이버 중에서 성범죄자, 전과자들이 상당히 있다는 겁니다. 그게 노출되고 나서 예. 사실 이 서비스가 좀 각광을 새롭게 받은 건데요. 이 서비스의 특징은 일단 운전자 모두가 여성입니다. 뽑는 데 있어서도 범죄 기록이라든지 모든 기록들을 자기네가 외부에 조사해서 예. 한다라는 게 특징점이고요. 기술적으로는 네. 그 코드 쉐어라 그래서 제가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은 저한테 문자 4자리가 날라오고 상대방 드라이버한테도 4자리가 날라와서 예. 타기 전에 한 번은 맞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할 수 있는 것까지 배려해 줬다라는 게 조금은 이 서비스가 갖고 있는 특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뭐 가격은 일반 우버랑 비슷하겠네요? 오히려 나은 점이 여기는 추가 요금이 없다라는 거. 아, 그래요? 오히려 여기는 자기네 수익의 일부 2%를 여성을 위한 데 기금을 내겠다고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사실 주목받은 거는 앞부분까지는 우버인데 아직까지 우버가 진출하지 못한 영역이 그런 청소년, 여성분들이 만족을 하게 되면은 자기 자녀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길에 충분히 서비스의 신뢰도를 가지고 진출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이제 보급되고 한다면 안심 기가 서비스의 특정한 목적에 맞는 서비스들도 나올 수가 있겠어요, 국내에서도? 아마 저는 이게 여성, 네. 아동 이런 청소년들이라고 하면은 해당 지역 내에서
아마 공공기관이든 해볼 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우버를 비롯한 다른 이제 뭐 해외 서비스 같은 경우에 많이 앞서가고 있는 게 있는데 역시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규제 같은 것들이 좀 걸려 있어서 예. 조금 이제 격차가 시간차가 좀 난다라는 게 좀 아쉽긴 한데 네네. 하루 빨리 이 규제 때문에 못해 하는 것들이 좀 사라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티타임 오늘은 의료와 IT 어떻게 융합하고 있는지 살펴봤는데요. 이 상상했던 것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건 굉장히 놀랍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 기술이 좀 더 발전해서 이 불치병, 난치병 이런 데에도 좀 많이 쓰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다음 주에 더 좋은 이슈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